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일주는 처세술은 뛰어나면서도 상황에 따라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유연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빠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배신, 뒤통수를 잘한다고 느끼는 일주 탑5를 소개합니다. 단순히 배신자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아니라 현실 감각과 처세 능력이 뛰어나서 필요할 땐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기질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위, 을사일주. 을목은 작은 풀, 덩굴 같은 존재로 부드럽고 유연해서 어디든 뿌리 내리고 잘 자라죠. 하지만 사화 속 경금의 존재로 평상시에는 빛으로 을목을 잘 키우다가도 주기적으로 을목을 단련시킵니다. 이런 환경이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내면에 강한 계산력과 적응력을 가진 일주입니다. 특히 사화 상관의 현란한 말솜씨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상대를 매료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상관의 처제술은 화려하지만 식신에 비해 깊이가 부족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약속을 깨거나 등을 돌리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또한 사화 걸록지에 앉아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언제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냉정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한 시점에서 빠른 상황 판단과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을사일주를 과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치부하기엔 오히려 현대인의 처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시 사례에 을사일주 A씨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기울자 누구보다 빨리 이직 준비를 했지요. 동료들은 배신자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을사일주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이 뛰어납니다. 활용 팁. 을사일주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빠르게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느슨한 관계 유지가 오히려 덜 지치게 하고 믿음 대신 유연함으로 살아갈 때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2위, 경우일주. 경금은 단단한 쇠, 오화는 뜨거움 둘. 쇠가 불에 들어가면 모양이 바뀌듯 경우일주는 외윤의 강이 아니라 겉은 강하지만 속은 쉽게 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화는 정관으로 책임감, 규율, 법칙을 뜻하지만 오화의 열기에 경금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상황 따라 고수하던 원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화는 목욕지로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불안정하여 약속이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우일주는 평상시는 화끈하고 의리가 있지만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에 경우일주 B씨는 연애할 땐 헌신적이지만 결혼 직전 상대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자 단번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는 충격이 컸지만 본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우일주의 처세이자 자기 보호 방식입니다. 활용 팁. 배신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위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연함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경우일주는 지나치게 믿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3위, 신유일주. 신유일주는 자기 영역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가진 일주입니다. 특히 비견의 기운으로 동료와의 협력도 끈끈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성향도 있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금은 목욕지로 철부지 어린아이의 성향을 지녔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불안정하고 매혹적인 모습 뒤엔 항상 위태로움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순수한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고 협력하면서도 자애가 강해 자신의 의도와 조금만 달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사례에 신유일주 C씨는 사업을 파트너와 함께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더 했다는 생각 때문에 파트너를 배제하고 독립했습니다.
파트너는 배신이야라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활용 팁. 신일주는 무조건 책임지려 하지 말고 과도한 비교나 경쟁심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료와 끝까지 가려 하지 말고 협력은 협력, 경쟁은 경쟁으로 선을 긋는 게 현명합니다. 4위, 갑신일주. 갑목은 큰 나무, 신금은 단단한 쇠. 긴장된 대립구도로 외부 충격에 쉽게 상처받고 동시에 자기 생존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주입니다. 신금은 평관으로 엄격한 규율, 제약, 압박으로 작용해서 평소 책임감도 강하지만 위기시 상대를 제압하거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금의 환경에서 절지로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언제든 미련 없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갑신일주는 관계에서의 감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한 행동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갑신일주 D씨는 연애 중 상대가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지자 처음엔 도와주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단칼에 이별을 구했습니다. 상대는 배신이라 했지만 본인은 살아남아야 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활용 팁. 갑신일주는 무조건 책임지려 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5위, 정축일주. 정화는 작은 불, 축토는 차갑고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땅으로 정화의 불로 축토를 녹이기보다 자칫 축토 속에 갇혀 꺼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온간해 보였던 정화의 불꽃이 축토의 환경에서 늘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축토는 식신으로 십성으로만 보는 먹을거리, 창조성, 여유이지만 현실은 꽁꽁 얼어붙은 땅이라서 식신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축토는 묘지로 지속적으로 정화를 가두려고 하는데 식신에 펼치려는 성향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정축일주는 늘 속으로 감정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충이나 형으로 감정이 폭발하는데 이때 상대는 왜 갑자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예시 사례에 정축일주 E씨는 평소 불만을 말하지 않고 지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발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상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에겐 오래 준비한 결정이었습니다. 활용 팁. 정축일주는 속마음을 너무 오래 묻어두지 말고 작게라도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일주들은 모두 처세술은 뛰어나지만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력을 가진 일주들입니다. 행위 자체로 상대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부정적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현실 감각과 자기보호라는 어쩔 수 없는 형태로 보여지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타인을 배신하는 도구로 쓰면 원망을 사지만 자기 생존과 처세술로 쓰면 오히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성향이 주변에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주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 현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